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의 그 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상과 십성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변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동안에 스님이 여러 가지 실무상 일어났던 그 내용과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학설을 하나는 종합적으로 해서 소개를 한다. 먼저 사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모, 기유, 개미, 임술, 개미, 임술 여기가 입이죠. 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의 형상을 구조해서 물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상 오행의 관계를 보는 관계, 오행의 관계, 이 관계로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육친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친관계 또는 십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행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 물상으로 보는 방법, 오행관계로 보는 방법. 그 요즘은 이제 물상으로 보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가끔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오행을 중심으로서 살펴보고, 오행은 일단은 오행이 어떤 오행이 많은지 중하를 균형, 오행의 균형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어떤 오행이 많은지 적은지 또 어떤 오행이 무엇을 그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데, 물론 중심은 일간을 중심으로 고쳐갑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고쳐가지고 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인성을 맨 앞에 놓읍시다. 참고사 인성을 맨 앞에 놓으면 금이다. 금. 그래서 이 금을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이 사람이 일간에 동그라미를 집었습니다. 간편하게 실무상 간편하게 하기 좋게. 그럼 금, 수, 그 다음에 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화, 차례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통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을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본단 말이지. 자, 살펴보니까 일단 오행에 살펴보니까 수가 하나, 둘, 세 개, 자신을 포함해서 세 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금은 월지를 차지했어. 월지를 중요한 것이죠. 월지를 금이 이렇게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은 사주에 없습니다. 사주에 뻥. 그 다음 화는 이 연지 아주 끝에 이렇게 끝쪽에 하나 있고, 요 술도 속에 저런 놈이 들어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화는 하나, 그리고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볼 때, 여러분 봐볼 때, 이 사람은 오행이 수와 토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와 토가 많다. 없는 오행은 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행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인데, 오행이 없으면 첫째 해석을 하기는 오행을 해석하기, 오행이 없는 오행은 그 관련된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인연, 뭐고 인연이 없다. 인연 부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없기 때문에 목을 엄청나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주라는 것은 통변이라는 이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통하는 것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말해요.
유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것을 보는데 유통이 잘 되면 좋은 사주, 유통이 안 되면 흐름이 끊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유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음양 이렇게 오행을 구분할 때에는 여기는 목이 오게 되면 잘 들어가겠구나 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뭐가 우리가 볼 때 무엇이 이 신강이나 신강이나 땅을 다지 논하기 전에 먼저 오행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한쪽을 치우치면 병이 된다. 그래서 이른바 오행이 다가 되면 어떤 오행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자병이다. 다자병이다. 그래서 물론 적어도 병은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상을 볼 때에는 기존적으로 오행을 보면서 그냥 오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지를 살피잖아요. 지지를.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살펴보는데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오행을 살필 때 천간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성질이 바로 나타나.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지는 감춰졌기 때문에 조금 뒤에 나타나요. 천천히 나타난다. 안 그러면 숨어 있거나 천천히 나타나면 안 그러면 딱 숨어서 잠재행이 있는 겁니다. 기회를 봐서 나오려고 이런 기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천간 지지를 이렇게 살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물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개수가 본인이 자기다 본인이다 말이야. 이 물은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작은 물이에요. 자, 작은 물 옆에 큰 물이 두 개나 있을게. 이쪽에다 옆에는 흙이 있는데 물과 같이 있을 때는 흙이 있으면 이 흙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탁수가 돼요. 탁수. 아시겠죠? 탁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자기가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자기가 이제 샘이라 샘. 본인이 샘 정도. 이건 작은 물이야. 근데 주변에 물이 엄청난 물이 확 쏟아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막 튀면서 흙탕물을 튀고 있다는 거야.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이제 그런 상황에. 그래서 그 물이 좀 흐르면 좋겠는데 밑에 지지 보면 물 흐르는 게 안 보여요. 물 흐르는 것이 수가 있어야 물이 흐를 텐데 물이 안 흐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상을 볼 때에는 물상을 볼 때는 마치 이 위인 오행을 그림 그리듯이 동양화 수채화 그듯이 그림 그려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물이 딱 막히는데 여기 토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받쳐져 있어요. 그 토가 보라. 토가 큰 토 하나 작은 토가 자기 주위를 쫙 까고 있으니까 이거는 물이 흐르지 않고 어떤 물이냐 하면 큰 호수에 샘 옆에 호수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목이 자기가 큰 호수가 아니고 자기 옆에 큰 호수가 있고 자기는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데가 나온다. 웅덩이. 그렇게 큰 힘을 못 쓰지. 웅덩이. 자기는 웅덩이다. 흐르는 물도 아니야. 웅덩이. 웅덩이 옆에 큰 호수도 있는데 그 물들이 다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정체. 어쩌면 탁 튀어주면 샥 그러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무엇이 문제냐니 토가 너무 많더라고. 토가. 이 화가 토를 또 3개 주고 있잖아요. 화생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상당히 토가 굉장히 강하고 금수가 강한 사주인데 요 중간에 목이 있으면은 좀 소통을 취해 있더만 목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 딱 돼 있다. 요 중간에 요걸 탁 튀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토 금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 물상으로 보면은 토 때문에 답답하다 이렇게 하고 좀 더 그림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땅은 대지가 바짝 말랐어요. 대지가 바짝 말랐는데 위에서 물은 이렇게 보여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대로 물이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지만
흙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사막같이 많으니까 물이 막 자꾸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 부족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여기는 상하등상에는 큰 바닥 사막 가운데 물이 이렇게 흘러져 있는데, 그래도 사막 밑에는 이런 돌멩이들이 있어가지고, 돌멩이, 이게 이유가 돌멩이에요. 안반 금이 있어가지고 딱 받쳐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이 더 이상 안 새고 이렇게 받쳐진 상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생명체가 하는 건 나무인데, 여기에 그림이 나무가 안 보여요. 목이 생명체지요. 그렇죠? 하늘에 나무도 안 보이고, 또 뭐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또 태양도 안 보여요. 근데 나무와 태양도 없는 사막 가운데 물만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 물은 새지는 않아. 그러나 사막 가운데 있는 물이 크게 흐르지도 않고, 그래도 밑에 돌멩이에서 가지고 받쳐주고 상태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사람은, 현재 요 사주에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런 경우 사람이 없으니 뭐냐면, 자연 상태구나. 자연에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구나. 아시겠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때 그게 되냐면, 즉 이 나무가 오는 해, 나무가 올 때, 생명체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전개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밑에 보면은 나무로 보는 물들이, 여기가 지지로는 인묘진이 나오고, 하늘로는 녹화가 있고, 감목골목이 뜨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 화가 많이 없어요. 화락하는 한쪽 끝에 있잖아요. 그게 화도 매우 부족한 자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금도 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태양로 맞이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벽돌이 맞이했고, 지지로 화도 맞이했고, 목도 맞이했으니까 꽤나 괜찮겠구만.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대로 여자인데 한 생을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안정상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고생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내면관계, 이 사람이 심층적인 마음가짐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때는 어떤 말을 봐야 되냐면, 이 개수가 미토비 있다는 이 말, 또 술토 옆에 있고 기토가 옆에 있다는 말.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볼 때에는 그걸 갖고 있어요. 개수가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수와 그 다음에 요 토와의 관계 십성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사정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수를 주변에서 주변에 뭐가 있나 하면, 개수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산이 많아요. 토. 관산이 관산이 많이 있다. 관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늘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지가 않고 늘 인상이 막 찌그러져 있는 거야. 자, 관산이 많은 사람이 특히 뭐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마음이 불편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지만은, 이제 십성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과의 관계가 지금 있는 개소의 관계가 지금 밑에 좀 적어서 미안하다가, 여기 비급이고 식상이고 재성이고 관성이고 인성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비급과의 관계가 비급과 식상과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비급과 재성과의 관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관성과 비극과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관성과 인성과 비극의 관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극을 가지고 살필 때 전반적으로 살피보면서 또 이때 비극은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일간이죠. 일간과 같이 있는 형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놓는 식상이 있는지, 내가 또 극하는 재성이 있는지, 나를 극하는 관성이 있는지, 나를 생하는 인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일간 중심 살피잖아요. 여기서 살필 때 이 각각의 식성이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에. 자, 열에가 있는지, 월에 있는지, 또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 월, 일시에 따라서 또 천간에 있는 지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검토를 다룰 우리 공부의 다룰 내용은, 자, 비극과 실상과의 관계에 나오는 사례를 좀 보고, 비극과 재성과의 관계 사례를 보고, 비극과 가연성과의 사례를 보고, 비극과 인성과의 관계를 보면서 통변을 할 겁니다. 그때 통변은 이제 오행적 통변, 무상적 통변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것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연에 있으면 해석이 같은 식생이라도 연에 있으면 틀린다 이거. 또 월에 있으면 또 틀리고 이래서부터 그런 거를 상세하게 지금까지는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종합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많이 이제 그동안 힘들었었다는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스님이 이제 십성 공부를 여러 차례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